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카드를 들고 나온 다음에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김정은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의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10일 2021 국방전람회 연설에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즉 핵무기를 내려놓게 된다면 강대국들이 침략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즉 북한을 지켜낼 수 없다는 이야기 또 서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한 연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미국과 한국도 위협이 되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러시아, 이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찾은 교훈일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바로 북한의 총참모부와 정찰청국의 고위 장교들이 군사고문단으로 약 20여 명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고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크라이나처럼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택 죽은 이후에 북한과 중국은 냉랭한 기류가 흘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3대 부자를 패러다임한 엄청나게 많은 비판 만화들이 중국 전 지역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넘쳐났던 것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결코 국가 원수로 대접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약 5년 동안을 김정은이 2011년도 정권을 잡은 이후에 2013년 말에 장성택이를 처용한 이후에는 북중 관계가 완전하게 얼어붙었고 2018년도까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관계가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그때 중국이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정권을 들여놓으려고 했던 것도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김정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정은은 우리 조선은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력, 즉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자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도 러시아도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은 또 하나 교훈을 얻은 거죠. 즉 러시아 강대국,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수백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러시아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북한 언론 매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먹잇감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연일 게재하고 있는 북한 언론 매체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북한의 언론 매체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3일입니다. 통일 메아리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며 라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이상철의 수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사진은 인터넷과 TV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우리의 종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 과정에 촬영한 사진이었다. 아득한 우주의 솟구쳐오른 시험 위성이 보내온 우리 조국의 모습, 맥박이 툭툭 튀는 핏줄 마냥 줄줄이 뻗어나간 백두산 줄기의 크고 작은 산맥들과 맑은 물줄기를 더없이 자랑스러운 삼천리 금수강산.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일 야방송 대곡이 터져나오던 초야와 집집의 지붕 밑에서 식민지 노예의 소름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던 모습, 국제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도 제 나라의 깃발을 띄울 수 없어 만리 대공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던 모습, 침략 전쟁판에 속노리기를 끌려가 깨끗한 순종을 유린당한 여인들의 모습, 독립을 위해 일떠선 수백만 민중이 침략자의 총칼에 쓰러지며 피해 교훈을 절규하던 모습, 일제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였던 영국의 한 신문기자는 자기 책에서 조선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와도 같았다. 그러나 힘이 없던 탓에, 자기를 지킬 군력이 약하였던 탓에 순진한 양떼마냥 제국주의 먹잇감이 되어 망국의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힘이 없으면 유구 찬란한 민족의 역사도 무용지물이며 미래는 더욱 없다.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힘, 발전을 위한 강력한 힘은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림 없이 키워나가야 한다. 그 길에서 오늘 한 걸음 늦어지면 내일에는 10걸음, 100걸음이 뒤떨어지고 영원히 주저앉게 되며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다. 그러나 힘이 없던 탓에, 자기를 지킬 군력이 약하였던 탓에 순진한 양떼 마냥 제국주의 먹잇감이 되어 망국 내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이었다. 수백 년 세월 사대와 당진을 쌓던 조선 봉건 왕조의 통치배들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근대 역사에서 너무도 멀리 밀려나 극도로 쇠약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침략자들의 군홧발에 짓밟혀야 했던 것이다. 양육강수기 법칙이 장려하는 이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자기를 지킬 힘, 자기를 발전시킬 힘이 없으면 침략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금동사의 인류 역사가 증명한 천리이다. 침략자, 이건 러시아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다는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건 김정은의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